이 서영교 우리 법사위원장님의 어저께 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영상이 있으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좀 그건 아니겠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으면 법은 하나도 통과를 못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었으니 정원호 후보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정원호 원하는 대로 다 해.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원하는 대로 다 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방망이 다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사위원장하고 도대체 서울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서. 보수의 작은 어머니라는 칭호를 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쇠빙선, 세빙선. 보수 승리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영교 위원장이나 직전 그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이 국회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다. 다선 의원이고 두 분 다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두 분 다 한 분. 한 서영교 분만. 의원은 법조인이 서영교 의원도 아니세요.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남편이 변호사시고 여긴 본인은 아니구나. 아니세요. 네. 뭐 아무튼 그럼 어쨌든 그럼 두 분이 다 음. 국회법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네. 국회법을 보면 어쨌든 상임위원장은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선거 유세라고는 하지만 저기 나와서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원호 후보가 원하는 것을 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해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국회 거대 권력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선거 이후에도 본인들만의 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국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국회 다수당과 국회 내 야당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특히 이런 민주당 같은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원 구성 협상에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해야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법사 얘기하니까 원래 그 민주당에서 방금과 같은 주장을 야당일 때 해서 그 당시엔 국힘이 아니었지만 국힘이 줬어요 그걸 또 줬죠. 그래가지고 2018때 총선, 그래, 2008년 줬어. 총선 때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습니다. 네. 당시에 한나라당이 151석인가 맞아, 가져가고 네. 뭐 친박연대 그리고 무소속 이렇게 다 합치면 네. 180석 가까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우리 국회 합의 차원 이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맞아. 국회 내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막 막고 그랬어요. 네. 본인들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은 국회 내 다수당이 가져가는 게 뭐 민의를 받드는 거다 그래놓고서 정원호 원하는 대로 다 해 이러면서 춤추는 게 저는 지금 이런 게 그때 진짜 지금 웃겼지. 국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례라는 것이었잖아요. 원래 네, 이제 네. 법사위원장은 네. 야당이 가져간다. 근데 네. 그러한 관례들이 합의에 의했던 건데 이제 그런 합의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국회가 돼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이 이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견제하는 건 원래 국회의원들이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 이미 다 그냥 대통령 편으로 다 돌아서 버렸고 네. 그러면 제일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야당인데 이제는 야당도 너무 쪼그라들어서 견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지금 삼전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삼전이 결국에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노란봉투법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민주당이 독식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고 저는 지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에게 하고 싶은 거 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문재인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이랑 똑같잖아요. 그때 인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부동산은 폭등하고 네. 정말 나라 빚은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이거 정말 견제하지 않으면 이제 어디서 견제할 수 있을까 좀 위기 의식이 느껴지고 서영교 위원장님이 아마 서울시장 출마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뛰셨잖아요. 그래서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의 결집이 일어날까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언제는 뭐 민주당이 네. 자기들 원하는 걸 못한 것처럼 지금 한다는 게 전 더 문제라고 봐요. 지금까지도 원하는 거 다 하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 GTX 문제가 비화되자마자 국토위 행안위 다 열지 않았습니까? 잠깐. 그러면 우리 바로 서울시장 갈 거니까 예. 거기서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장 얘기할까? 예. 이거 또 쓸데없는 얘기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힘들어하시죠. 힘들어하시니까 대전시장 선거인데 그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이 보면요. 허태정 후보가 46%, 이장호 후보가 32% 해서 굉장히 차이는 큽니다. 일단 그 개혁신당의 강일인 후보가 2%가 나오고 있고요. 파이팅! 예. 아, 여기도 출마하셨나요? 개혁신당에서? 야, 이거 너무 상처받는 말인데. 여기도란요. 다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양당의 오만함 저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대구에 이수찬 후보도 있고 부산에 정의한 후보가 있습니다. 부산은 알고 있는데 다 읊을 수가 있네요. 대구에도 네. 개혁신당 후보가 있나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부동층이 20%가 돼요 지금.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허태정 시장 제가 뭐 어디도 보니까 대전 분이 어떤 글을 남기셨던데 그 얘기를 하셔서 허태정 시장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더라. 별반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까 좀 무색무취하고 뭐 본인이 뭐 그렇게 튀려고도 하지 않고 약간 좀 이런 이런 후보라는 거예요. 캐릭터 자체가. 근데 이장호 후보는 지금 현 대전시장이었죠. 지난번에 되셨으니까. 근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데 일은 잘한다라고 하는 평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대전이 조금 구도로 가는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시는 범위에서 이 대전 시장 선거 어떻게 보세요? 혹시 우리 권 소장님? 사실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네. 저희가 이제 대전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요즘에 성심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심당이 뭐 대전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대전 엑스포 해가지고 꿈돌이 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대전이 어떠한 크게 핵심 도시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두 후보 모두 이제 20대, 30대를 공략해서 그 이제 기업 유치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같이 이제 발을 맞춰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ILO 총장을 만나요. 네. 근데 이 ILO 총장을 만나는 게 대통령으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성장보다는 노동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니 네. 과연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가는데 지자체장마저 민주당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막 발전을 해야 되는 그 지자체로서 과연 그냥 답보 상태로 갈 것인지 성장으로 갈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대전 뭐 강일희 후보도 있지만은 우리 개혁신당 문성호 네. 대변인은 대전 판세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요즘에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 인력이 굉장히 적어서 네. 저도 한 뭐 그저께부터는 하루 한 18시간, 16시간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전까지 제가 현안을 좀 챙기기가 좀 어려워서 네. 조금 논평할 내용이 없긴 한데 근데 강일희 예. 후보가 보니까 젊은 친구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TV 토론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네, 대전에서는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같이 한 걸로 3자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일희 후보 어떤 이런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좀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대전 충남이 조금 관심이 좀 소홀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전 MBC 사건이 없었더라면 또 이런 김태흠 지사 얘기도 안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원래 지방선거가 오히려 좀 깜깜이로 가는 게 좀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작은 정당 입장에서 사실 더 힘들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뭐 총선이나 대선 같이 이슈가 좀 있고 또 후보들의 숫자가 좀 적은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당력을 모아가지고 포커스를 좀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개혁신당에서 출마한다는 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당선 이전에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보장이 되지 않는 작은 당이기 때문에 네. 후보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중앙에서 충분히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뭐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충북지사는 후보가 안 계시죠? 저 충북지사 못 냈죠. 아,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충북지 혹시 빼먹었나 이거 누구 지금 혹시 충북지사 개혁신당 후보가 있나 좀 생각해 보고 오늘 이 있었는데 공격 대장님의 말씀과 정치맹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아니 근데 충청 표심은 네.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맞아요. 이게 몰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충청도의 표심이 인천 표심을 갈라요. 그렇죠. 원래 그 인천에 충청도 출향민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청도를 호남만큼 거기는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인천도 솔직히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그렇게 시정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는데 맞아요. 네. 지금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도를 보면 인천도 어느 정도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충청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고, 근데 의외로 충남에서는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굉장히 김태형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대전이나 지금 충북지사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충북지사는 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이걸 뒤엎을 모멘텀이 없어요. 모멘텀이 예. 없고. 저희가 어렵다고 알려진 지역일수록 당 차원의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어야 되는데 네.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과정에서 네. 충분히 그 컨벤션 효과를 아주 크게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충주시장이 그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충주시장 그 충주맨 조기령. 예, 네, 조기령 충주맨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했으면 충분히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네. 충북 선거에서도 뭔가 뒤지고 있는 판세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간위에서 좀 국민 상식과 당원들의 그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어가지고 그러면 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광주특별시장 후보로 지금 그러니까요, 계시죠. 예. 네. 거기는 아예 지지율 조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아예 없어요. 한 아예. 2%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이전 그 저희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저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광주나 전남, 전북 이런 지역에서도 국힘 이름 달고 15% 받으셨던 후보도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됐던 그 지방선거가 불과 저번이었는데 뭐 한 기만에 이렇게 많이 무너졌다는 게 뭐 나간 입장이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투표로 이제 선출된 시흥은 후보도 못 후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못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당이 과연 사람을 키우는 정당이었나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적으로 이번 공천에 그게 반영이 된 것이고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튜브에 본인 그 색소폰 네. 그리고 아. 하모니카 부르는 것만 해도요 댓글에 20, 30대들이 그립습니다라고 막 댓글을 올려요.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20, 30대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한 게 그 정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총선 때 고려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도 혁신적인 일을 이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으로서 네. 거의 100만 유튜버를 양성을 시킨 것이고 네, 네. 정말 충주인지 청주인지 모르는 지역을 네. 충주라고 맞습니다.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윗선에서 허락하지 네. 않으면 맞아요. 네. 그렇게 발생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장은 국민의힘은 제가 알기로는 이동석 그 예. 전 MBN MBN 기자가 지금 아마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충주시장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충주시장 이제 그 개소식에 네. 민주당에서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네. 장제원 의원이 맞아. 참석을 했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축사를 돌아가셨는데. 축사를 장제원 의원이 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네.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 타당을 공격할 적에 본인들의 논리를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보니까 AI 넣은 것 같아요. 아. AI 넣으니까 옛날에 있었던 참석자 명단을 그대로 담고 그게 논평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배포가 된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한 천국을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동석 후보를 뭐 잘 알지는 못해요. 예전에 저 이제 방송 패널로, 출연할 때 예. 패널할 때
이렇게 방송 같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친분이 있어서 하여튼 좀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예. 좀 선전하기를 기원한다라는 측면에서